작년 노르웨이 투어 중에는 이제 남자 손님 한 분이 눈이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안경 때문에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눈이 찢어지셨거든요. 저녁에 이제 하우게순이라고 하는 저기 종합병원에 또 응급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행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예. 아파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여행 가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드셔야죠. 아픈 거에 대한 기준이 많잖아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감기. 예전에는 저희가 상비약을 준비를 했었어요. 가볍게 아프신 분들에게는 약을 제공하고 했었는데 약사법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잖아요. 사실은요. 저희가 따로 약을 제공하진 못해요. 보통 저희 출장 전에 손님들께 이제 가벼운 이제 상비약 정도는 이제 준비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이제 기저질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항에 가시면은 탑승 수속을 하다 보면 이제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화물이 있고 위탁 수화물이 있죠. 위탁 수화물이라는 게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은 간혹 이제 도착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짐이 다른 데로 가서. 이럴 때 이제 꼭 드셔야 되는, 늘 이제 복용하는 약들이 있는 분들은 기내로 가지고 가셔야지. 잘못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수화물로 부시면 이제 잘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행 중에 피치 못하게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 제가 실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저녁부터 이제 아침까지 손님 한 분이 이제 배가 아프셔가지고 좀 심하게 아프셨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따로 병원을 이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혹시 네. 그럴 경우에 여행자분 혼자서 어떻게 병원을 가죠? 보통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시잖아요. 저희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인솔자라든가 현지 가이드분이 계시잖아요. 현지 또 여행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손님들을 절대 그 병원에 혼자 보내드리는 경우는 없고, 항상 저희가 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피치 못하게 현지에서 부상을 당하신다거나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원 갈 일이 생긴다, 그런 경우는 항상 저희 인솔자나 가이드가 동행하에 손님들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대장님, 예예.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네네. 병원을 갔을 때 예. 치료 비용이나 관련 비용 같은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자비예요. 자비로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패키지 여행사에서는 여행 출발 전에 고객분들 개개인에 대한 여행자 보험에 다 가입을 해드리거든요. 그 개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이 여행자 보험이 이제 많이 비싸진 않아요. 현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병원비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귀국 후에 한국 돌아오셔서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제가 배가 아프셨던 손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병원에 호텔 측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119 같이 그 앰뷸런스가 와요. 그 앰뷸런스를 타고 종합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손님의 문제는 맹장이었어요. 근데 하루 정도 입원하고 약물 치료받고 다음날 12시에 퇴원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태리니까 또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손님 혼자 있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가이드분 동행이 아니라 저 혼자 있었거든요. 인솔자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장기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된다거나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사실 필요한 이제 또 옆에 간병인 하실 분들이 필요하니까 현지 언어가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비용은 사실 여행자 보험 처리가 안 돼서 그런 비용이 좀 발생이 될 수는 있고, 이번 손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여행에 따라와가지고, 제 사촌 동생을 하루 정도 여행 왔는데 병원에 좀 같이 있으라고 따로 이제 그런 간병인에 대한 비용도 안 들어갔고, 퇴원할 때 1박 2일간 하루 주무셨으니까 퇴원할 때 병원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퇴원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보통 유럽은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다 보니까 병원비를 뭐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정말요? 그럼요. 예.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가요? 모든 나라 그렇진 않아요. 이탈리아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이탈리아의 모든 주의 병원을 다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주마다 또 법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주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유럽 여행 많이 하다 보면은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중간에 끼어 있는, 유럽에서 가장 또 물가가 비싼 스위스가 있잖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100% 자부담입니다. 국가에서 뭘 해준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스위스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조금 높은 거를, 기본 이제 병원비 측정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좀 좋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등산, 뭐 트레킹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좀 부상에 대한 좀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여행자 보험 들 때 이제 현지 병원비를 좀 많이 측정을 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스위스는 100% 돈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경험했던 거는 스위스만큼이나 좀 물가가 비싼 나라죠. 노르웨이. 전 세계에서 사실 뭐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작년 노르웨이 투어 중에는 이제 남자 손님 한 분이 눈이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안경 때문에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눈이 찢어지셨거든요. 저녁에 이제 하우게순이라고 하는 저기 종합병원에 또 응급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치료 다 받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의사분한테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나가서 간호사분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한테도 물어봤더니 돈은 따로 받지는 않는다. 혹시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적고 나왔으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한국으로 서류를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전 좀 그게 의아했거든요. 오슬로에 계신 저희 가이드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그렇게 이제 돈을 받는 경우는 없고 자기들이 돈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우리 여권이나 이런 곳에 다 인적사항들이 다 원래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 역추적을 통해 가지고 한국 자택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다라고. 작년에 병원 갔던 분한테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병원비 청구에 대한 이런 문의도 없었고 아마 그래서 가벼운 이제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또 제공되지 않나. 선진국이 좋긴 좋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개인 여행으로 갔을 때 개인으로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혼자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시면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다 보니까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구글에 정보가 잘 나와 있어서 한글로 뭐 본인이 계신 지역의 종합병원만 쳐도 병원 상세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벼운 이제 사실의 감기 몸살이라든가 가벼운 약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 그런 가벼운 증상으로 사실 진료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자가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큰 부상이라던가 이런 걸 당하셨을 경우는 응급실을 찾아가는 게 더 좋고 줄 서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많이 아픈 척해서 응급실을 찾아가면은 남들보다 조금 빠른 진료가 가능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저희도 가끔 막히는 게 일반 생활 용어나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의료 용어가 또 의학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현지 뭐 간호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분들도 따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자국 언어로는 가능하지만은 저희를 또 이해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그런 힘든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 이 가이드하면서 병원 찾아갔을 때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통역이 잘못된다거나 이러면은 좀 크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이제 부담이 심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외 유심을 가지고 인터넷이 다 되다 보니까 현지 이제 의료진들하고 우리가 이제 구글 번역기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는요.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전달은 사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병원 가실 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구글로 현지 언어를 이렇게 번역만 해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 의료진들이 충분히 다 알아듣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맞는 치료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고 다치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죠. 여행자 보험만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은 웬만하면은 여행자 보험 한도 내에서 아마 병원비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현지에서 진짜 뭐 의료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문자가 와요. 현지 뭐 통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거든요. 24시간. 그 외에도 뭐 웬만한 유럽의 나라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이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하신 경우에는 이제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도움 받는 것도 아주 또 이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죠. 개별적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또 정보가 또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가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이제 제가 놓칠 수 있는 그런 해외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필수입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 필수니까 어느 지역을 가시든 간에 우리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 여행을 가시면은요 해외 여행자 보험 반드시 이거는 필수 사항이거든요. 빠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